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자산의 건전성을 확인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마 수십 명의 회계사들이 투입되겠죠. 장부 대조하고 실물 자산 확인하고 뭐 몇 주는 기본으로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길게는 몇 달씩 걸리는 아주 복잡한 감사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네네. 전통금융에서는 그게 당연한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웹3 생태계에서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가 막 일어나고 수백억 원의 자산이 단 몇 초 만에 국경을 넘어 이동한단 말이죠. 그렇죠. 속도가 아예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진행되는 종이 기반의 회계 감사로는 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리스크를 결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이 간극을 해결하는 기술적, 공학적 아키텍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토큰 증권 발행, 즉 STO 과정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 검증,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크나 인프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키텍처에 관한 최신 연구 보고서와 가이드라인들입니다. 네, 그 자료들 저도 꼼꼼히 봤는데 내용이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자, 하나씩 풀어보죠. 이게 단순히 종이 증서를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걸 넘어서 이 거대한 자산 시장을 안전하게 토큰화하기 위해 약간 뭐랄까 금융권 수준의 신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들이 공통으로 짚어내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사후 약방물식의 대응이나 단순한 코드 디버빙만으로는 기관급 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기관들은 그런 불안정한 곳에 돈을 안 넣으니까요. 맞습니다. 자산이 토큰화 된다는 건 결국 코드가 곧 법이자 금고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코드가 곧 금고다. 와, 그 말이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할 프레임워크는 발행 전 단계의 철저한 사전 신원 확인부터 발행 이후의 실시간 자금 증명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전방위적 5단계 보안 감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5단계요? 그럼 단순한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수학, 암호학, 그리고 금융 규제 논리가 다 융합된 아주 입체적인 검토 과정입니다. 일단 토큰화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무결성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블록체인 특성상 한 번 배포된 코드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실제 세계의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 검증 논문을 보면 아주 미세한 논리적 오류 하나가 해커들에게 수백억 원을 탈취당하는 백도어를 열어준다고 막 경고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서리텍 방법론 기반의 그 5단계 감사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1단계는 단순히 코드를 읽는 게 아니고요. 아키텍처와 위험 모델링을 구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벡터를 사전에 매핑하는 거죠. 아, 해커의 시나리오를 먼저 예측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2단계에서 6만 건 이상의 과거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쫙 스캔하는 정적 분석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형 검증을 수행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정형 검증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설정해 두고 그 케이스들을 통과하는지 확인하는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테스트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테스트랑 이 정형 검증은 공학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테스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 몇 개를 두드려보고 도둑이 못 들어오네? 하고 안심하는 거라면요. 네. 정형 검증은 그 집의 구조 전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애초에 도둑이 들어올 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와, 문 자체가 없음을 증명한다고요? 맞아요. 앱토스 프레임워크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그들은 무브 프로버라는 도구와 Z, CBC5 같은 SMT 솔버를 사용했습니다. SMT 솔버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코드가 실행되는 모든 상태와 변화 과정을 거대한 수학적 논리식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코드를 수학 논리식으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변수나 함수의 움직임을 일종의 방정식처럼 만든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SMT 솔버라는 도구가 구체적으로 그 방정식에서 뭘 찾아내는 건가요? 예를 들어 스마트 콘트랙트 안에 사용자의 잔고는 0보다 작아질 수 없다는 보안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기본 중에 기본 규칙이죠. SMT 솔버는 거기에 수만 가지 입력값을 무작위로 대입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 논리식을 역으로 계산해서 잔고를 0 미만으로 만들 수 있는 입력값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탐색해요. 아, 해커의 입력값이 존재하는지를 역산하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솔버가 이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해는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 그 코드는 해당 취약점에 대해 100% 안전하다고 증명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네요. 논문에 언급된 앱토스의 블록 프롤로그 함수 사례가 바로 그거군요. 네, 맞아요. 그 함수가 중단되면 네트워크 전체가 멈추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보니까 무려 22개 모듈에 걸친 96개의 복잡한 함수가 막 얽혀 있던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중단되지 않음을 이 SMT 서버를 통해 증명해냈다는 거잖아요. 네, 재진입 공격이나 정수 오버플로우 같은 악명 높은 공격들도 결국 변수 상태를 조작하는 거니까 이런 수학적 증명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게 2단계였잖아요. 네, 2단계 정형 검증이죠. 그런데 5단계 감사 프레임워크의 3단계가 전문가 수동 코드 검토도라고요. 아니, 정형 검질이 그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하다면 왜 굳이 인간 전문가가 다시 코드를 들여다봐야 할까요? 기술에 맹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이 코드의 규칙이 완벽하게 지켜지는지는 증명할 수 있지만요. 네. 애초에 개발자가 설정한 그 규칙 자체가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되는지, 즉 비즈니스 로직의 결함은 기계가 알 수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동화된 도구가 문법이나 모순을 잡아내는 맞춤법 검사기라면 인간 전문가는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는 편집자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론을 이용한 가격 오라클 조작 공격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코드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경제적 시장의 허점을 찌른 공격이거든요. 코드는 잘못이 없는데 설계 자체에 구멍이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해커의 심리적, 경제적 동기까지 파악해서 비즈니스 로직의 허점을 찾아내는 건 인간의 직관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합되어야 진정한 코드 무결성이 완성되죠. 자, 그럼 코드는 철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커들이 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수학적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논리적 전환을 해보면 또 다른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커가 벽을 부수는 대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프론트 도어를 공략하는 거군요. 네, 토큰화된 실물 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는 참여자를 검증하지 못하면 결국 금고 열쇠를 범죄자한테 그냥 쥐어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가 발행 전 단계, 즉 프론트 도어를 지키는 참여자 무결성을 두 번째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참여자 무결성이요?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키텍처 제안서를 보면 전통 금융의 방어 체계를 웹3 환경에 맞게 진화시킨 프레임을 체계가 등장합니다. 프레임일요?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상거래 탐지인 FDS와 자금 세탁 방지인 AML이 보통 분리된 부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원래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죠. 그런데 웹3에서는 왜 이 둘을 프레임1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결합해야 하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의 지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블록체인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전통 금융에서는 거래가 확정되기까지 며칠의 여유가 있어서 사후에 취소하거나 동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이 맞으면 즉시 자산을 전송해버립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블럭에 기록되기 직전에 실시간으로 막아내야 하는 거군요. 네, 온체인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KYT와 오프체인의 실명 인증인 EKYC를 결합해서 실시간 동적 프로파일링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다크웹이나 믹서를 거쳐온 자금인지 확인하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 제재 대상인지도 교차 검증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하지만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나요? 프라이버시 문제 말씀이시죠? 네. 모든 신원 정보와 실명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린다면 내 지갑 주소가 노출되는 순간 내 모든 거래 기록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거잖아요. 이건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끔찍한 악몽 아닙니까? 그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관 투자자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도 절대 이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규제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실물자산 토큰화 인프라 자료에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탈중앙화 신원증명, 즉 DID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즉
VC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DID와 VC요. 그게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신원을 증명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되게 궁금하네요. 핵심은 정보의 분리입니다.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는 아예 블록체인에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고요? 그럼 어디에 있죠? 오프체인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예를 들면 정부나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아주 안전한 서버에만 보관됩니다. 아하, 그럼 온체인에서는 뭘 확인하나요? 그 기관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블록체인에는 단지 이 사용자는 신원 검증을 통과했으며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암호화된 서명만을 발급해줍니다. 이게 VC예요. 아,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지갑의 주인이 홍길동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군요. 네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암호학적 해시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프체인의 프라이버시 유지와 온체인의 무허가성 검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죠. 설명 듣고 나니까 진짜 우아한 해결책이긴 한데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암호학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결국 그 서명을 발급해주는 주체는 현실 세계의 중앙화된 기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발급 기관이 필요하죠. 우리가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결국 신원 검증에 있어서는 다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단일 장애 지점, 그러니까 SPOF로 회귀하는 것 아닙니까? 와, 굉장히 핵심적인 모순을 예리하게 짚으셨네요. 완전한 탈중앙화 관점에서는 명백한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온체인과 오프체인 세계의 연결을 전제로 하잖아요. 현실의 자산이니까요. 네, 현실의 부동산이나 채권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유자를 규명할 수 있는 신뢰의 닻이 필수적입니다. 아, 무조건적인 탈중앙화만 고집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중앙화된 기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들의 권한을 신원인증이라는 단일 역할로만 제한하고 실제 자산 이동은 코드로 분산시키는 현실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한 겁니다.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법적 효력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인 브릿지라는 설명. 충분히 납득이 가네요. 네, 기관급 자산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구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 결함이 없는 완벽한 스마트 컨트랙트 금고를 가졌고요.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신원이 완벽하게 검증된 사람들만 이 금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무결성과 코드 무결성이 모두 확보된 상태죠. 그런데요, 막상 이 금고문을 열어보니까 온체인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해야 할 물리적 금고 안의 금괴나 실제 은행 계좌의 달러가 텅 비어 있다면 어떡하죠? 아,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죠. 네, 과거 FTX 사태나 각종 브릿지 해킹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자산 불일치 문제잖아요. 완벽한 금고를 만들었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면 이 모든 게 허상 아닙니까? 여기서 주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축인 자산 무결성의 영역입니다. 사후 방어선에 해당하는 거군요. 네, 온체인 데이터는 완벽하지만 토큰 가치는 결국 오프체인의 실물 자산에 종속되거든요. 만약 전통 방식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잔고증명서 떼는 방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블록체인의 속도를 전혀 따라갈 수가 없죠. 한 달 사이 온체인에서는 수백 번 자산이 회전할 텐데요. 맞아요. 이 정보의 비대칭을 툰타서 담보물도 없이 토큰만 무한대로 찍어내는 무한 발행 공격 같은 뱅크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괴리가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네요. 그럼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동기화합니까? 이를 해결하는 게 바로 중비금 증명, 즉 POR과 체인링크 같은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오라클 네트워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물리적 금고나 은행의 인벤토리 데이터를 수십 개의 분산된 오라클 노드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검증해요. 그리고 이 합의된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끊임없이 밀어넣는 겁니다. 아, 실시간으로 물리적 자산의 잔액을 컨트랙트에 업데이트한다는 거군요. 네네. 그럼 누군가 토큰을 새로 발행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컨트랙트 안에 아주 엄격한 조건문이 있습니다. 현재 온체인 총 발행량과 오라클이 가져온 실제 담보 자산의 양을 비교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딱 비교를 하겠네요. 네, 만약 오프체인 자산 잔액이 온체인 발행량보다 크거나 같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컨트랙트는 즉시 트랜잭션을 거부해버립니다. 와, 이건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네요. 실물 자산 대비 발행량이 초과할 위험이 감지되면 코드가 스스로 발행 셔터를 닫아버리는 일종의 자동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인간 경영진이 탐욕에 눈이 멀어 부분 직업 준비금으로 토큰을 펌핑하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그게 원천 차단되는 거죠. 사람을 믿지 말고 코드를 믿으라는 말이 딱 맞네요. 네, 암호학적 보증과 코드화 등 강제력으로 신뢰를 대체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아직 더 남았나요? 완벽해 보이는데요. 5단계 감사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퍼즐인 오프체인 인프라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AL랩 자료가 지적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아, 서버나 네트워크 자체의 보안이요? 네, 스마트 컨트랙트랑 오라클이 완벽해도 그 오라클 노드를 돌리는 AWS 서버나 전통 은행의 레거시 IT 인프라 자체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해커가 서버에 침투해서 금괴가 10배 더 있다고 데이터를 위조해버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걸 믿고 토큰을 막 발행해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의 보안은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와 같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결국 진정한 보안 완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밖에 레거시 IT 인프라 취약점까지 모조리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시스템 권한을 가진 내부자 위협도 고려해야 해요. 그건 어떻게 막나요? 그래서 기관급 지갑에는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멀티시그를 넘어선 MPC 기술이 도입됩니다. 프라이빗 키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서로 다른 기관 서버에 분산 보관하는 거죠. 키를 모으지 않고 조각난 상태에서 연산한다. 어느 한 명이 배신해도 사고를 칠 수 없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네요. 네, 진정한 엔드-투-엔드 아키텍처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논리적 공격은 정형 검증으로 막고 거짓 데이터는 분산 오라클과 인프라 감사로 방어하며 내부자의 배신은 MPC 기술로 조각내어 막아낸다. 와, 정말 숨막히게 촘촘한 방어선입니다. 이게 바로 기관 자본이 요구하는 기준인 거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심층 탐구에서 다룬 이 방대한 아키텍처의 의미를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이 모든 구조는 결국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신뢰의 기계였습니다. 첫 번째, AI 기반 3중 다층 EKYC와 FRML로 자금 세탁을 막는 참여자 무결성.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5단계 디보딧과 정형 검증으로 해커가 들어올 문을 없애버린 코드 무결성. 마지막 세 번째는 실시간 POR로 온오프 체인 가치를 일체시켜 뱅크런을 차단하는 자산 무결성이었죠. 완벽한 요약이네요. 슬라이드 14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증명된 보안이 유동성을 만든다였습니다. 아, 증명된 보안이 유동성을 만든다. 네, 보수적인 거대 기관 자본은 단 0.1%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지갑을 닫거든요. 오직 이 전방위적 5단계 보안 체계처럼 입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아키텍처만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토큰화라는 대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잡한 공학적 구조를 알아야 하는지 그 가치가 명확해지는 대목입니다. 전통적인 서류 기반의 금융이 수학과 코드로 강제되는 증명 기반의 금융으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듯 정형 검증과 24시간 실시간 준비금 증명이 인간 회계사보다 자산의 안전을 훨씬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말이죠. 네, 미래에는 수십일씩 걸리던 전통적인 대기업의 회계 감사가 블록체인상에 단 몇 줄짜리 코드로 완전히 대체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미래네요. 이 거대한 기술적 진보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지 여러분 스스로 상상하고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